이러다 정말 10년은 일찍 갑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작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었죠. 어느덧 제 나이 88. 의사로 4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다 은퇴한 지도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늘 드는 생각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몸을 망쳐가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사에 신경 쓰고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몸이 점점 약해질까요? 왜 무릎은 아프고 기운은 없고 병원 문턱을 드나들게 되는 걸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하고 있는 최악의 습관들 때문이었죠.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아주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수명이 단축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같은 나이인데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은 꼭 공통된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근육이 줄어들고 혈관은 막히고 뼈는 약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단지 나이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저도 그랬습니다. 70대 중반에는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다녔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습관을 고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40년간의 경험 끝에 알아낸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 1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았던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TV 앞에 앉고, 식사 후 소파에 기대고, 오후에도 책을 읽거나 TV를 보다 보면 하루 대부분을 의자 위에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니까 자꾸 앉아서 쉬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40% 더 높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인데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앉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혈액순환은 현저히 느려집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심장은 더 많은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 하죠. 결국 심장에 무리가 오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또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70대 이후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대부분 병상생활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근육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건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히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패턴 전체가 건강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보는 습관은 아주 위험합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이때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지고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30분, 6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물을 마시러 가거나 창문을 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허벅지 근육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나눠서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앉아있는 시간만 줄여도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근육 감소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거나 무거운 물건 하나 드는 게 예전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몸 안에서 근육 손실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3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그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단순히 노화 타드로만 여기고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지고, 특히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기립성 저혈압, 즉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고 비틀거리는 증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둘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당을 소모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이 축적되고 결국 당뇨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셋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지게 됩니다. 특히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되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의 1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줄어들 분량의 근육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0분마다 일어나서 2에서 3분 정도 가볍게 움직이세요. 방 안을 한 바퀴 걷거나 팔과 다리를 천천히 흔드는 스트레칭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10번씩 3번 반복해보세요. 벽을 짚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놓는 동작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아침료, 저녁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걷기는 가장 효과적인 전신 근력 운동이며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동작 하나로 근육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이 훨씬 가볍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최악의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한 잔, 두 잔, 혹시 전혀 마시지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점점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 못 느끼고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노화를 가속화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인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생명 유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지면 그 여파는 전신에 걸쳐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몸 안에서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심장은 더 많은 압력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고 이로 인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또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신장 결석이나 심지어 심부전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수분 부족은 장의 운동을 저하시키고 배변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이 모든 문제, 단순히 물을 안 마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6에서 8컵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자주 마시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식사 전 1컵, 자기 전 1컵, 이처럼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수분을 오히려 배출시킵니다. 커피나 녹차는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고 수분 보충은 반드시 물로 하셔야 합니다. 휴대용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시각적인 자극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거나 거의 투명해야 합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라면 이미 탈수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물 한 잔의 힘이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 피부, 뇌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몸에 물을 선물해 주세요. 하루 한 잔씩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습관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죠.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사회적 활동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누굴 만나?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점점 외출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가족과 연락도 뜸해지고 친구와의 약속도 줄어들고 집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게 익숙해지죠. 그런데 이 조용한 일상이 사실은 건강에 있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 비만보다도 생명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부 활동이 적고 대인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커집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대화하고, 웃고, 소통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스트레스도 줄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은 무뎌지고 작은 일에도 의욕을 잃게 됩니다. 둘째, 식사량이 줄고 영양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말처럼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우리는 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식사 시간도 즐거워집니다. 반대로 혼자 먹으면 대충 먹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기도 하죠.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회복력도 저하됩니다. 셋째,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어휘, 기억, 감정,
판단, 오리 동시에 작동하죠. 그런데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뇌는 점점 외부 자극에 둔감해지고 치매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회적 단절은 실제로 뇌와 몸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독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아주 따뜻하고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가족, 친구, 이웃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단 10분의 대화도 여러분의 뇌를 깨웁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깁니다. 새로운 친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 정기적인 만남의 날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은 친구랑 점심 먹는 날, 매달 첫째 주는 자녀들과 외식하는 날처럼요. 이런 작은 규칙이 삶의 리듬과 의미를 줍니다. 자원봉사나 지역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기쁨과 가치를 얻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과의 연결은 최고의 면역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자주 흐르도록 만들어 보세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병이 되지만 소통은 약이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기를 위해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마지막 5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요리를 따라 해보거나,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익혀보거나, 간단한 외국어 한마디라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새로 배워. 머리도 예전 같지 않고 금방 잊어버려서 못하겠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뇌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습관입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자극을 주면 활발히 살아납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률이 30에서 40% 낮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80대 이후에도 뇌세포 간 연결이 계속 새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는 장기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모두 서서히 둔해지며 일상적인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둘째,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익숙한 일만 반복하고 변화 없는 생활을 오래 유지하면 뇌는 점점 더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어 퇴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셋째, 삶의 기쁨과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도전이 없는 일상은 쉽게 지루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신경세포 연결이 더 촘촘해지고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기며 삶의 활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오늘은 다른 길로 산책하기, 평소와 다른 책 장르 읽기, 안 하던 레시피 따라 해보기. 아주 작은 변화도 뇌에는 큰 자극입니다.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뜨개질, 수채화,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과정 자체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배울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배우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 보내는 법만 익혀도
세상과의 연결이 확장됩니다.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 동기부여가 더 커지고 관계도 생기며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와 배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98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87세에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할아버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만 배워보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요리법 하나, 스마트폰 기능 하나. 그 작고 사소한 도전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젊고 생기 있게 유지해 줄 겁니다. 오늘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뭘 새롭게 배워볼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고치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